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남자들이라 그런가?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저는 혼나지 않지만 뭔 소리예요? 방금 걸라고 했잖아요. 대체로 그렇다고 하더라. 나중에 전 제가 밀어붙였는데 왜 그랬을까? 저 결혼 안 할래요. 아, 왜 나한테 아까 선택하라 했잖아. 오랜만에 만난 유리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토크 자기계발과 전혀 관련 없는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면 외롭지만 잘못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과연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인가? 아 진짜 어렵다.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기 개발이랑 관련 없다고 하셨는데 절대 아니야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있지. 자기 개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결혼도 하긴 잘 좋은 살려?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쵸. 결혼도 그 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병주님이 이제 네. 고민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연애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데 저만 아직 미혼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미혼자. 예,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꼭 결혼에 대한 장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무리에서나 결혼에 대한 장점이 나오는 거지 뭐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면 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진지하게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모두가 찬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볼 때 난가? 한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은 해야 한다. vs 안 해도 된다. 하나, 둘, 셋. 뭐가 들고 뭐가 내린? 근데 이거 너무 이제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한 분씩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러면 우리 그 스윗 남편 수인 남편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저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저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달라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저는 되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고 소극적인 타입인데 아내는 되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그런 도전들을 하게 되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제 생각과 견문이 좀 많이 넓어진 타입이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인생이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결혼을 행복과 어떤 기쁨에 초점을 많이 두시면서 그쵸.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 그렇죠. 맞아요. 저도 동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든 뭔가 친구들이랑 노는 거든 이렇게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막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놀러 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새로운 재미,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재미와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뚜기님처럼 추천하는 편. 이게 남자들이라 그런가?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 아내들의 얘기를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쵸. 저희의 일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면 네. 실제로 제가 아내분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남자는 결혼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결혼하면 좋다. 왜냐면 집에서 여자 역할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많이 혼나는 역할을 하잖아요. 많이 뭐 의지 의존. 뭐 그쵸. 저는 혼나지 않지만 뭐 뭔 소리예요? 방금 걸라고 했잖아요. 대체로 그렇다고 하더라.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하는 경험 좋죠. 근데 제가 원래 밥 절대 혼자 못 먹거든요. 제가 혼자 제주도 여행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근데 1박 2일 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혼자 솔로일 때? 20대 때는. 네. 근데 결혼하면 당연히 매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혼자 밥 먹고 싶어요. 오늘도 점심 진짜 혼자 먹었는데 그냥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물론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저는 이게 뭔가 항상 챙겨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먹으면 나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여성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 더 잘 산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안 한 남성분들 중에서 나이가 우리가 좀 더 들어서 남자는 결혼을 안 하면 조금 이렇게 구질구질. 이렇게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런 말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오히려 더 멋있어지고 뭐 더 이렇게 세련돼지고 한다더라.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제가 여성 사업가분들 많이 만나니까 저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비즈니스를 뭐 40대, 50대까지 하시는 분들 보니까 30대 같아요. 아, 그럼 그죠, 젊어 보이긴 하시죠. 그 자기 관리에 약간 그치. 끝판왕이고. 아,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하루하루 살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분명 제가 엄청 어렸거든요. 근데 점점 같아지는 게 결혼을 좋아요. 좋은데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더라.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맞벌이시죠? 네. 만약에 배우자분이 딸도 챙겨주고 어. 밥도 다 차려놔. 그러면 괜찮아요? 그것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물론 그거 좋은데 그래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진짜 꼴보기 싫을 것 같고 저희는 진짜 같이 많이 하는데 저희 신랑이 진짜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자상하시잖아요, 또. 뭐 그렇다고 그리고 할게요. 잘생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요. 그럼 1순위로 엄마를 찾거든요. 어쩔 수 맞아요. 없지. 맞아요. 그냥 뭔가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서 좀 책임감이 가중되는 편인데 뭐 전 남자가 아니라서 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있는 엄마로서는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멋지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아주 하긴 가끔씩. 사업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결혼을 해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세요? 진짜 행복했어. 이런. 좀 생각해봐도 돼요? 바로 안 나온다. 있으세요?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언제 행복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근데 진짜로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좀 걱정 근심 없고 이렇게 늘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형제가 가장 행복했냐 이런 질문도 그냥 뭐 오늘 아침에도 사실 너무 행복했고 뭐 넘겨 질문 넘겨. 요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거나 좀 많이 미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다 이제 지금 30대잖아요. 네. 주변에 친구들 결혼한 비율이 어때요? 저는 33살 기준 한 친구가 20%, 안 한 친구가 아직 80%. 저는 34살 기준으로 한 친구 40%, 안 한 친구 60%. 근데 안 한 친구가 더 많긴 하네요. 저 36세 여자 기준 한 친구가 80, 안 한 친구가 20. 저도 39세 남자 기준으로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는데 한 90%가 갔고 안 간 친구들이 한 10% 정도 갔다 되는 오신 것 분도 같은데 갔다 온 친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행이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 딱 35라는 선이 이거 보이시죠 여기? 선을 왜 굳이 그으시죠?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나인님? 35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 기준으로 확 올라가긴 한다. 맞아. 왜냐면 우리가 20%, 30%, 40% 얘기할 때 여기는 8, 90% 얘기하니까. 근데 저희 30대 그럼 중반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 세대에 비하면 정말 안 하고 정말 많이 늦춘단 말이죠. 그치.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디서 통계 자료를 봤는데 88년생의 절반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혼율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이 결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되게 좋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혼자 살면은 그냥 내가 받은 월급, 내가 마음 편하게 쓰고 또 3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월급도 꽤나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치. 되게 여유롭게 쓰고 차도 이제 본인이 막 선택할 수 있고 한데 결혼하면 그게 갑자기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좀 미루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일단 저 기준. 약간 이게 남자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야지. 그런 게. 준비가 되면 좀 더 하자. 그쵸. 그럼 병주님만의 약간 준비에 나름 기준이 있어요? 저는 뼛속까지 투자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기준은 아니고 내가 그래도 배우자랑 양가 부모님의 먹여 살릴 정도의 어떤 소득과 자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높다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깨야죠, 이거를. 저도 그쵸. 깨고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 지금 투자해놓은 집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적지 않게 있으시고 그쵸. 평균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맞아요, 많이 있으신데도 그 지금 준비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과연 얼마만큼인가를 따져봤을 때 보통은 둘이 만나서 전셋집이든 혹은 뭐 월세로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현금이 좀 쌓여 있어야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둘의 준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병주님은 양가 부모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면 도대체 결혼 준비되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준비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준비인 건가? 아까 병주님 말처럼 뭔가 준비되면 결혼해야지라는 멘트는 좀 네.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좀 남자분들보다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좀 30이 되기 전에 그래도 한 결혼 자금을 한 뭐 2, 3천 정도 모으는 분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요즘에 또 워낙 어렸을 때 재테크 하니까 그래서 결혼 준비가 사실 여자분들한테는 막 엄청나게 그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만인지 모르겠지만 집은 대체로 남자 쪽에서 좀 해온다 그치. 라는 인식과 그런 인식이 옛날부터 있으니 남자분들도 이런 병주님처럼 부담이 있는 맞아. 거야. 내가 그래도 집은 이렇게 좀 해야 맞아. 내 아내가 될 친구에게 월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전세, 전세보다는 혹은 내 집 마련 이렇게 그치. 계속 상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준비의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는 반반 결혼이 진짜 많아요. 서로 조금 반반 힘든가? 반씩. 반반 완전 찍어주는 반반 하거나 아니면 요즘엔 여자가 집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이거에 대한 막 기준이나 이런 뭔가 고정관념을 딱 안 뒀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남자 편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같이 여력이 비슷하게 되면 비슷하게 하고 아니면 한쪽이 조금 더 되면 이렇게 그게 남자고 그게 여자고 이거는 막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 집값이 미쳤잖아요, 솔직히. 미쳤어요. 너무 비싸요. 말이 안 돼요. 전세도 저희 직원이 이번에 전세 구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혼자 오피스텔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 원룸인데? 응, 원룸인데 방도 없는데 서울에서 아니 그게 2억인가 그랬거든요. 2억이요? 근데 솔직히 만약에 그쵸.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오피스텔 못 살잖아요. 그럼 뭐 방 2개짜리 한다고 하면 서울은 뭐 기본 5, 6억. 푸른만 가려고 해도 이게 참. 준비해서 결혼해야지라는 말이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부동산은 계속 오르니까 그렇고 또 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이제 점점 결혼이 늦어지는 게 잘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요 정도 가지고 있지만 뭔가 더 준비된 남자를 막 찾으려고 계속 그쵸. 늦추는 분들이 그럴 진짜 수도 있을 것 많거든요.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준비란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그쵸. 것들. 상대방의 준비에 맞추어지니까 눈이 점점 높아져.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왜냐면-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늦추고 늦춘다고 했는데 저는 늦출수록 기준은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맞아. 사실 결혼을 저는 33살에 했는데 네. 주변 친구들 봤을 때 저는 한 중간 정도로 했거든요.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니고 빨리 간 친구들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훨씬 안 하고 빠르게 그냥 가고요. 한 거예요? 맞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이가 좀 더 든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제적인 것과 그런 여러 가지들을 더 따지게 되더라고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아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고 접하는 그런 미디어. 데이터들. 맞아. 그렇죠. 더 어려워진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더 기준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도 뚜기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준비라는 기준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뚜기님 말씀대로 현실이 물론 조금씩 나아지겠지. 뭐 내가 30살 때보다 31살 때가 나아지고. 근데 사실 이 속도가 내 생각보다 되게 느리다. 맞아. 그리고 뚜기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치는 계속 올라가. 맞아.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가니까 간극이 안 메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더 미뤄지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진짜 뭐 저희 다 인스타그램 하지만 또 미디어 그렇죠. SNS가 미디어에서 그치. 친구들 혹은 뭐 더 잘 사는 사람들 거 막 계속 보여지니까 사실 뭐 호텔 결혼식, 마리 호텔 결혼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떡해. 막 그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도 좀 더 좋은 결혼 하고 싶고 막 하니까 돈이 막 진짜 많이 드니까 진짜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이 준비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냥 해야 돼요. 저도 30살에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치고는 조금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뭐 제 뭐 상황을 아시겠지만 뭐 나름대로 자기 개발 재테크를 한다고 했지만 정말 없었어요. 거의 바닥 평균 수준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27이었죠. 저는 30이었고.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했어요. 더 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있고 과연 준비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면 할 수 있잖아 맞아. 라는 생각으로 덜컥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배우자분이 이끈 거예요? 아니면 박가님이 이끄신 거예요? 초반에는 제 아내가 좀 먼저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싶어 했고 그 막상 그 해에는 제가 좀 불씨를 당겼죠. 하자, 빨리 하자.
해가지고 저희 4개월 준비하고 있어요. 4개월. 야. 엄청 빨리 했죠. 빨리 근데 했다. 확실한 건 돈은 결혼을 해야 모이더라고요. 아, 그쵸. 진짜 공감합니다. 진짜. 그러면 결혼 준비란 끝도 없다. 아 진짜 4개월이면 된다. 4개월이면 끝도 없고 재정적으로 준비되는 건 없다. 없지. 그쵸. 그냥 그거랑- 그 상황 안에서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혼 준비 4개월도 안 걸리셨어요? 아니면 좀 오래 걸리셨어요? 결혼 준비는 진짜 짧게 했죠 저도. 전 제가 밀어붙였는데 네. 왜 그랬을까?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저희 셋은 이미 결혼을 했으니 네. 병준님께 아니면 혹은 이 영상을 보는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께 이런 사람과 좀 결혼하면 좋다. 아. 저 완전 해줄 말 있는데 제가 유튜브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제가 진짜 감명 깊었던 게 결혼을 할 때 부족한 사람 둘이서 만나서 뭐 부족함을 채워주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서로가 같이 맞춰간다 이런 표현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서로가 약간의 자립심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훨씬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저는 그 결혼 관계는 되게 위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꿈인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키가 커 있었어.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없을 때 우리 남편이 이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안심은 되는 거예요. 든든하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서로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너무 이렇게 의존되는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에는 한 명은 계속 눈치 보는 사람, 한 명은 계속 주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치. 이게 계속 불균형이 되어져서 아.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약간 각자의 자립심이 있는 사람이 누가 결혼을 해야 만났을 된다? 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좋은 상대는 아닐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남잔데 계란 후라이 한번 해본 적 없다. 이러면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계란을 100개 사줄 수는 있잖아. 아 근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내가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하고 밥은 안 쳐본다거나. 근데 안 해봤는데 좀 니즈가 그 열정이 있어. 그럼 요리 해볼래. 학원을 등록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정. 그러니까 뭔가 집을 꾸려갈 때 막 엄마한테 얻어먹어가지고 반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네. 약간 그냥 내가 혼자 자취를 해보는 정도 수준의 뭔가 생활력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생활력. 공감해요. 요즘 나는 솔로에서 생활력 많이 말하던데. 오, 맞아. 생활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자기가 볼 때 강인하거나 생활력이 좀 있어야 결혼할 상대로서 매력을 더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있어. 그렇죠. 여자분들은 특히나 더 그런 남자의 생활력에 더 끌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라면 끓일 줄 아세요? 저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잘합니다. 오. 전 주방일 잘하는 편입니다. 저 뭐 이따 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요리하시는 거 못 봐.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리고 아. 배달 주문도 잘 못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하와이안 피자만 6판 시켜가지고. 뭐 딴 얘기 할까요? 딴 얘기 하시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 결론이 뭐죠? 다혜님은 너무 의존적인 사람보다는 자립심이 좀 있는 상대를 만나야 된다. 이 질문 맞아,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결혼 상대를 만나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혹은 뭐 피해야 하는가인데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결혼을 하다 보면 서로 막 요즘 뭐 경제력이나 막 집안 상황 이런 걸 많이 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재는 사람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맞춰가는 건데 그 사람의 현재 능력, 월급, 모아놓은 돈 이거를 너무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본성과 인성과 마음 이런 그 사람 냄새 나는 게 너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없이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뭐 제 아내나 저희 뭐 처갓집에서는 저의 그런 그 당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없던 거를 전혀 뭐 이렇게 안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집안 어려운데 병원비까지 좀 많이 나가게 생긴 거야. 이게 조금 통원 치료 정도면 뭐 병원비 좀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아프면 병원비 감당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랑
그 의정부 역전 할맥에서 딱 맥주를 먹으면서 이걸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도 사실 굉장히 적은데 이걸 결혼 비용으로 쓰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돈을 좀 아버지 병원비에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뜩이나 없는 돈을. 그럼 이제 저도 좀 걱정은 했죠. 아,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내가 오빠 괜찮아. 오빠 돈 부족하면 내가 더 같이 보태서라도 할 테니까 나중에 후회 안 하도록 아버님 이렇게 잘 챙겨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던 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나의 뭔가 이제 뭐 외적인 거나 능력 이런 거 말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때 좀 감동을 받았고 많은 결혼을 하는 청춘 남녀들이 그 돈 모아놓은 거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말고 맞아. 그냥 그 사람을 좀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같이 없이 맞네. 시작해도 행복해요. 이렇게 쌓아가면서 더 행복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라. 맞아. 두 분은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였는데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격은 조금 다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데 가치관이 다르면은 서로 이거는 한 60년, 70년 이상 같이 살아갈 인생에서 다소 힘들 수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그런 여행을 다니고 저희가 뭐 워케이션을 가거나 그렇게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거를 나는 원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쪽인데 이 사람은 이걸 또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같이 뭔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집을 사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전세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쪽에서는 나는 그래도 매매로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이게 그래도 맞아야지 그치. 같이 우리가 톱니바퀴를 굴리면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럼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뚜규님들은 둘 다 자유롭고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난 자유에 대한 가치보다는 안정, 정착 그쵸. 이런 거에 대해 더 가치가 있으면 좀 이게 안 맞는 거고 그쵸. 같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좀 더 활발하고 누구는 조금 더 유하고 누구는 조금 더 강하고 이런 성격은 맞춰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격보단 그런 가치관이 더 네, 중요하다. 라이프 그러네. 스타일이나. 맞아요. 근데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되게 안 맞았던 가치관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은 아껴 쓰자 주의였고 저는 많이 벌자 주의였어요. 이거 어렵다. 와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처음에 엄청 많이 다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쪼개서 막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이 버는 거에 몰입했고 신랑은 막 집에 있는 뭐 하나라도 아껴가지고 하는 서로 가치 충돌이 일어났어요. 가치관 다른 사람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희가 이제 서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원래 안 하다가 너는 돈이 뭐라고 생각해?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막 보면서 너 얘기도 맞고 내 얘기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제3자가 나타난 거죠. 그치, 그치. 뭔가 책이 안에 얘도 맞고 내 말도 맞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그럼 나는 조금 아껴 쓸게. 근데 너는 조금 더 벌어줘. 약간 이게 약간 그 점점을 찾은 산발양보한 거네요, 그럼?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서 저도 그 가치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그 가치관을 너무 주장해버리면은 맞아요. 결국엔 거기서 또 삐그덕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맞아 약간. 누가 기름이면 안 돼. 맞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 밸런스를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 밸런스가 어렵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까지 얘기를 해봤고 다혜님께 좀 궁금한 게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집에만 있는 남편. 같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는 집돌이 남편. 한 명만 고른다면? 와 근데 둘 다 극입니다. 친구를 너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해. 너무 그 오후에 술 먹기. 갑자기 집에 있는데 친구 7명 데려왔어. 우리 2차 왔어. 저희 신랑이 진짜 집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1년에 한 번이나 2번 만나고 거의 친구 안 만나고 진짜 집돌이에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먹고 집돌이도 좀 더 극으로 갈게요. 같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 그게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냥 먼저 나가자고 좀 잘 안 하고 제가 막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뭐 물론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축구는 가지만 친구를 만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답부터 한 명을 골라야 돼.
근데 저는 제 성향이 그 친구 좋아하는 남자를 원래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약간 사람들 어울려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걸 제가 워낙 좋아하고 전 저희 집에 사람들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쵸, 그때 집들이 때도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전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희 신랑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엄청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런 유의 부부를.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남자를 갑자기 그런 사람을 최근에 만났다고 하니까. 아니 만났는데 생각보다 엄청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선택하자면 집돌이. 집돌이를 선택하겠다. 아. 자기 남편이 제일 좋다 이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아니 피곤해. 아이들만 피곤하더라고. 그쵸. 근데 친구를 너무 좋아하면 특히나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막 친구들 그치. 너무 좋아. 맨날 친구들 만나러 나오고 친구들 집 데리고 오고 하면은 좀 쉽지 않죠. 그럴 것 쉽지 않죠. 같기도 해요. 대체로 제 친구들도 뭐 결혼한 친구들은 확실히 결혼하면 그걸 확 줄이더라고요. 한두 친구 빼고. 근데 줄여야 되는 게 약간 서로에 대한 매너 아닌가? 그쵸. 모든 게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한 양보와 배려인데 그거를 안 하면 그럼 저 쉽지 궁금한 않죠. 거 있는데 네. 결혼하고 이거 안 한다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했던 뭔가 내가 진짜 좋아했던 취미인데 결혼하고 없어졌다. 패싸움 이제 안 하신다 하지 않았어요? 싸움 원래 뭐 싸움을 못 하니까 저는 방금 요 예시 친구들 제가 얼마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냐면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한 3개인가 했었고 동시에요? 동시에 2개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뭐 임원이면 뭐 이런 건 당연히 했었고 약속을 많이 잡을 때는 하루 3개까지 잡았어요. 엄청난 아침 인사였네요. 약속, 점심 약속, 저녁 약속.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었네. 슈퍼이었죠. 와. 근데 저 결혼하고 나서 저 그러니까. 친구들 엄청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도 술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랑만 안 먹는 거예요. 아 우리랑만? 아 우리랑. 그렇구나. 아니요, 뭐 많이 끊어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끊어냈고 저는 신기한 게 억지로 그래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조금 뭐 지금 많이 줄여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니까 별로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제. 배우자가 그치, 무서우니까 맞죠. 그치, 집에 그치. 일찍 들어가야 그렇지 된다. 그런 느낌인 거지. 이 친구 안 되겠네. 저도 파카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친구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게 정말 많이 줄었죠. 주에 1, 2회 이상은 항상 외부 친구들? 약속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런 외부 약속보다는 조금 더 집에서 아내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중요하지. 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친구 만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람 맞아, 만나는 맞아. 거. 결혼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운동 빼고는 다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끝나고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예요. 오빠, 술 먹고 오빠 놀잖아요. 그 친구 만나지 마. 나 그 친구 싫어. 그리고 아침에 그 운동 안 가면 안 돼? 나랑 다른 운동해. 짜증나. 근데 그런 게 친구거든요. 그런 모든 그 사회생활. 그럼요. 그것도 어. 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니 운동까지는 하게 하는데 그런 뒤풀이나 이런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는 좀 줄이고 근데 실제로 많은 남편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약속 줄이고. 오빠 크로스핏 싫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실은 어제도 회식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자주 만나니까 친구들을.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그 회식을 가는 게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줄이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쵸? 줄여야죠. 줄여야지. 예. 아니면은 결혼할 사람을 크로스핏 딴 데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서 딴 데를 보내고 같이 가야 되지. 아, 운동 같이 하면 안 돼. 안 될 사람이네. 안 될 사람이네. 사람이네. 그러면 저 또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돈 얘기 나왔으니까 진짜 엄청 사치스러운 네. 막 돈 생기면 명품 사고 가방 사고 막 이런 사치스러운 아내 아니면 극 짠순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약간 음식 배달 시켰어. 근데 냉장고에 이틀 3일 계속 먹고 양말 빵꾸 나면 기워 신고. 내가 안 해주고 너가 다 기워야 되고 진짜 극 너무 짠순이. 초짠순이. 그리고 야, 내가 이것도 막 어렵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핏 하려고 하는데 오빠 크로스핏 3달에 한 번만 해. 돈 너무 많이 들어. 막 집에서 취미. 맨몸 운동. 맨몸 운동해. 아, 짠순이인데 그런 취미생활까지 막는. 어. 근데 사치가 너무 세서 어렵다. 그냥 이거 하나를 사면 골라볼까요? 그 둘 중에 누구를 해보자. 선택할 저 것이냐? 결혼 안 할래요. 해야 돼. 혼자 아니, 갈래요. 왜 나한테 아까 선택하라 했잖아. 하나, 둘. 아, 저희는 그냥 그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하나, 둘, 셋. 짠순이. 오, 진짜? 왜냐면 사치에는 짠순이는 그래도 끝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치는 끝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짠순이는 협의가 가능한 게 음. 크로스핏 3달에 한 번 가라 했잖아요. 그래도 보내주잖아. 그치.
네. 근데 사치는 만약에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그걸 만약에 넘게 쓴다라고 오빠 하면 그냥 화장실 물 3번에 한 번만 내려. 아 사치요. 나 진짜 그런 거 본 적 있거든. 아 TV에 그런 사람 나왔어. 3번에 한 번씩 물 내려. 어때? 안 돼. 해야죠 뭐. 음. 해달라면 오. 해야죠. 왜냐면 사치는 망하는 거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쵸. 가정이 망하는 거니까 특히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가정이 진짜 그치. 무너지는 거니까 어려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건 진짜 약간 제 생각에는 사치는 중독인 것 같아요. 다이님 명품 그만 사세요. 아, 저 없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에 그래도 메시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결혼을 잘할 것인가? 일단 저는 이 대답을 못 하겠지만 네. 제가 본 세 분은 나름 결혼을 잘 하셨고 잘 꾸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줄씩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에 이제 동거에 대한 게 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고 특히 어른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지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동거 해보는 거 저는 추천이에요. 저랑 아내는 막 대놓고 동거 막 이건 아니었지만 각자의 자취방이 있었으나 서로 거의 이제 많이 오갔어요. 어떻게 보면 뭐 반동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게 연애할 때는 저녁에 빠이빠이 이거 할 때는 볼 수 없었던 서로의 뭔가 좀 더 진솔한 모습? 근데 진솔한 모습이 아니라 뭐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안일을 생각보다 정말 뭐 못한다거나 실제로 집안일을 많이 더 못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 저의 단점. 근데 뭐 저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단점이 있었겠죠. 서로가 많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경험을 해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빠이빠이 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는 것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동거 추천. 동거가 결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막 동거 종영은 아닌데 방법 중 하나다. 사장님, 제가 요즘 주변에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차니까 뭐 결혼 얘기가 나오면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애 많이 해봐라. 네. 뭐 다혜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다혜님이나 뭐 주변 친구들이 있으니까. 연애를 많이 하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본인 안 하는 경험에 의한 거죠. 아, 뭐 그렇다고 한번 아니 우리 난 너가 처음이야. 그럼 이제 다혜님 친구분들은 어때요? 연애 많이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거의 뭐 한두 번 만에 결혼한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연애를 많이 한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좀 결혼을 잘 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눈이 높아지니까 나에겐 이런 사람이 안 맞아. 이게 점점 나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기준이 나에 대한 명확해지는 거죠. 기준.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반대로 결혼을 진짜 잘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 두 개로 연애를 나눠. 많이 해보면 왜냐면은 오히려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전 좀 연애할 때 좀 구질구질한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구질구질한 스타일 싫어하거든요. 이러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연애하면 엄청 오래 만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헤어지잔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은 다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다 서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오래 만나는 편인데 오래 만나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근데 장점은 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딱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닌 사람이랑은 연애할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연애 추천 많이 연애하세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많이 해야 한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행을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이. 네. 연인끼리. 네, 연인끼리 여행을 가봐라. 그리고 1박 2일도 좋지만 저는 길게 가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그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연애할 때 지금 현재 아내와 그 당시 여자친구였죠. 그때 유럽 여행을 한 30일 정도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같이 있어서 마냥 다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되게 큰 에피소드들이 생기거든요. 네. 되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회피하고 여자친구를 앞으로 내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걸 되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나선다던가 그러네. 네, 그런 뭔가 위기 해결 능력 같은 걸 뭔가 볼 수 있는 그러게요. 네. 극한의 그런데- 상황까지 가보는 케이스들이 생길 테니까. 네, 여행을 가게 되면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맞아. 그치. 그래서 같이 여행을 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등산 가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 저는 결혼은 그냥 타이밍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을 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 같아요. 맞아, 완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더 좋은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때 내 마음이 결혼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더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결혼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언을 얻고자 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제가 한번 형님들, 누님들 모셔봤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그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그게 정답이고 맞아. 갔다 돌아오면 되지 또. 내 마, 오, 이거는 좀 위험하다. 아니 그렇다. 그래도 한 번은 해봐라 이거지. 그치. 맞아. 하고 근데 싶을 정답은 때. 내 마음이야. 맞아.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이 있나요? 결론이 없죠? 결론은 없다. 결론을 못 내려준 콘텐츠이지만 이 안에서의 약간의 뭔가 교훈들과 저희의 경험들을 조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다음은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토크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편엔 술이 있나요? 네, 술이 있습니다.